안녕하십니까. 정통경매 사례분석 정경사 TV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경매에서는 일반적으로 오픈된 물건, 권리 분석이 쉽고 단조롭고 아파트에 그런 경우 많습니다. 세입자가 있다 하더라도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 판별이 쉬운 거는 경쟁이 많아서 남을 게 없다. 이런 얘기가 있고 다가구 특히 세입자가 다수인 경우, 여러 명인 경우, 이 본건이 15명입니다. 이럴 때는 누가 얼마를 배당받고 내가 또 따로 물어줘야 되는 돈. 최저가가 7억 3,800인데 감정가 9억 2,300. 이걸 뭐 7억 5천에 낙찰받았다. 얼마를 더 인수금이 얼마가 돼갖고 얼마를 더 법원에 내야 내가 이 물건을 명도할 수 있는지. 이런 어떤 결론이 나오기까지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분석이 어렵고 결론 도출이 만만치 않은 그런 물건은 경쟁이 덜하기 때문에 먹을 게 많다. 많이 남길 수 있다. 들어가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초점 맞춰갖고 이번에는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한번 꼼꼼하게 부분 살펴갖고 다음에 다가구 물건을 접하셨을 때 두려움 없이 검토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위가 확보되시기 바랍니다. 사건 번호가 서울 서부지법 2023 타경 58403 감정가 9억 2,300 최저가가 한 번 유찰돼 갖고 7억 3,800입니다. 경매 진행일은 6월 18일. 청구 금액이 감정가 9억 물건이면 최소한 한 4억 정도 돼야 취하 가능성이 있다 판정할 수가 있는데 본건은 좀 이따 보시듯이 임차인들 이사 못 가는 그런 입장에 처했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를 한다든지 가압류를 한다든지 그런 임차인들이 신청한 경매 사건입니다. 토지 면적은 60평, 건물 면적 151평. 이 나오는 어떤 개념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일괄 매각이 제시의 건물 포함은 우리가 입찰 대금 내면은 그 권리가 넘어오는 그런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고 2차 계약일 또 이 보증금을 증감을 했겠죠. 감액은 없고 증액을 했을 텐데 그 증액한 날짜, 원 계약 날짜가 별도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선순위 대항력, 임차권 등기, 갱신 추가 계약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일자별로 대항력 우선 변제권은 별도로 판정합니다. 다가구의 주민등록 전입이 이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매토, 그러니까 토지가 정확히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세대, 이 연립주택이랑 다르죠. 이 다가구 요건은 3층 이하여야 되고 660평방 건축 면적이 19세대 이하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표를 쭉 일람표를 놓고 야, 이거 어떻게 분석하나 답답할 수가 있죠. 근데 선을 하나하나 쪼개놓고 나눠보면은 과히 두려운 대상이 아니구나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맞소기준 권리는 2022년 11월 29일 김모 씨 가압류입니다. 말소기준 종류 권리 다 떠오르십니까? 제가 이 정경사 TV의 케이스 스타디입니다. 사례를 놓고 어떤 그 법률적인 개념이 나왔을 때 권리 분석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을 때 설명드리고 넘어가고 훨씬 내 거로 내가 그 머릿속에 오래 남기가 쉬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교과서적인 강의보다는 가압류, 압류적 효력 발생되는 게 경매 개시 결정을 신청을 해서 경매 개시 결정이 떨어지고 경매 개시 등기가 기입되는 순간에 돈 받을 채권,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리고 가등기, 담보 가등기, 매매 예약 가등기도 배당 신청을 하면 판례에서는 돈 받을 채권적인 성질로 전환된 걸로 인정을 해갖고 말소 기준 걸로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
배당 신청을 안 했으면은 내 보증금, 계약 기간을 소유자가 제3자가 누구로 바뀐다 하더라도 대항,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권리입니다. 근데 배당 신청을 했다. 돈 받을 채권으로 변환됐기 때문에 그것도 맞소 기준 권리에 들어옵니다. 자, 여기서는 가압류가 맞소 기준 권리입니다. 2022년 11월 1일 이 날짜에 쭉 대비해 보면은 이 지금 현재 15명입니다. 이 본건 그 임차인이 보증금 받기가 14억 3,500. 근데 미사 한 명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증금 금액도 없고 뭐 전입일자도 없고 확정일자 없고 배당 신청 아예 내용 기재가 전무한 그런 세입자는 이 공간이 뭐 과히 그렇게 변화가 심한 그런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임차인 보증금하고 합계 보증금 금액하고 유추해봐서 1억 정도 추가 15억으로 추산을 하고자 합니다. 배당 신청일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배당 종기일이 2023년 12월 22일 혹시 이 세입자 중에 2023년 12월 22일 12월 10일 아슬아슬합니다. 여기 22일인데 12월 19일 돼 있고 22일을 넘어서 23일 날 신청한 임차인이 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왜 봐야 되냐? 대항력하고 우선 변제권까지 줬는데 배당 우선 변제권을 배당 종기 전에 신청을 해야 행사가 되는데 효력 발생이 안 됩니다. 배당 일자 이전에 신청 안 하면. 그러니까 쭉 눈으로 살펴보고 일별 간단하게 딱 보고 경매 들어가셨다가 제 경매 사례 제가 이 경매 그 경험이나 뭐 법률 전문성 또 성실하게 기왕 영상 만드는 거 콘텐츠 대항력 있게 만들자 해서 안 빼놓고 전부 일러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초기에 의외로 재경매 사건, 입찰보증금 손해본 사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재경매 사건이 우리 정경사TV 초기 영상에는 집중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건 말고도 쭉 그 최신 일별로 소트해갖고 보시면은 재경매 그 어떤 그 양상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보증금을 못 수당이고 얼마나 가슴 아픈 사연입니까? 본건도 만약 뭐 한 7억에 입찰 본다. 7천만 원 거는 거 아닙니까? 그거 손해보는 겁니다. 그런 그 사례가 거의 망라되어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니까 성실, 진지함만 있으시면 정경사TV를 갖고 중급 이상 경매 교육을 수료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자, 현황조사서 복잡합니다. 사실은 일부만 지금 발췌해서 놨습니다. 뭐 101호, 103호, 2층 현관 표시 201호, 204호 이 어떤 구조, 평면 구조를 얘기하는 거죠. 지하층이 표시되어 있으나 현황은 실제 지층이 만약 존재했다. 이거 다가구 주택이 아닌 걸로 됩니다. 다가구 주택이 아닌 걸로 되면 한 가구 한 주택 양도세 면제 혜택 받는 그런 소유자가 양도했을 때 한 주택이 아닌 게 되니까 다가구가 아닌 게 됩니다. 이 지층이 존재하면은 4계층이면은 요건에서 벗어나죠. 3계층 660평방 19세대 이하. 요 사무실을 쓰고 있는 것도 여기에 만약 주민등록 전입이 돼 있어서 20세대가 20가구가 된다든지 하면은 또 한 가구 한 주택 뭐 장기거주 보유 혜택 못 받고 양도세 폭탄받은 그런 사례가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이 다가구 주택 양도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우린 입찰 보시는 입장이니까 전제 닥친 문제는 아닌데 그러고 만약 이 구조 변경이 돼갖고 옥탑의 한 계층에 뭐 일부가 증축을 해갖고 물론 불법 건축물이지만은 주민등록 전입이 돼 있어갖고 20가구가 넘는다든지 3계층을 넘어간 걸로 판정을 어디서 하느냐? 세무관서에서 합니다. 세무관서에서 이거저거 뭐 재판에서의 요건 따지지 않고 한 계층을 추가됐다든지 뭐 지하층이 또 있어갖고 그런 어떤 요건에 벗어났다든지 간단하게 일단 세금 때리고 이의 신청해라. 이런 그런 패턴입니다. 행정이. 거기에 의해서 피해보지 않으시게 입찰 시에
만약 불법 지하를 사용하고 있다든지 지상에 불법 건축물이 있는데 주민등록 전입돼 갖고 3계층 초과해서 다가구 요건을 벗어났다든지 하면은 취득후 그걸 정상인 그런 다가구 요건에 맞는 주택으로 철거해버린다든지 용도 폐지, 주민등록 전출 등으로 하시면 괜찮습니다. 자, 물건명세서도 사실은 복잡합니다. 이거를 지금 현황조사서하고 물건명세 그냥 넘어가는 이유는 이 일람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기 위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물건명세서에는 보증금도 나와 있고 확정일자, 전입신고일자, 배당 여부, 배당을 했는지 그런 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문건 접수 내역 항상 그 경매 사건에서 제가 강조하는 거 교부 청구. 이 배당 순위가 중요하죠. 배당 순위가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진행이 돼야 배당표가 작성이 돼야 예상하고 있는 입찰가를 잔금을 냈을 때 이거 뭐 7억 냈는데 3억을 더 부담하라든지 이런 불가 예측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변수가 발생됐을 때 이의신청, 매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불허가 신청 등도 못 해보고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손실, 마이크 타이슨 복싱할 때 그 더킹 동작 화려하지 않습니까? 일단 안 맞아야 때릴 찬스 나오는 거니까 안 맞아야 안 맞고 재경매에 걸려들지 않아야 결정적인 어떤 위험. 쉽게 얘기하는 사람 너무 많은데 쉽지 않습니다. 절대. 그 사람들 얼마나 피눈물 나는 입찰보증금 손실 보신 분들은 뭐가 부족하다든지 뭐가 또 유별나서 손실 본 거 아닙니다. 캐릭터 단 뭐가 좀 결여됐냐, 누구를 신뢰했는데 신뢰한 사람에 의해서 잘못된 정보를 그 신뢰 바탕에서 그 흐름으로 받아갖고 그 기조화에서 판단해서 쓴 입찰가가 잔금, 대금 납부 기일 앞두고 보니까 10억이 아니라 4억을 더 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에서 피눈물 나는 사연들이 발생이 된 겁니다. 철저하게 검토하셔야 됩니다. 자, 주체별 예상배당 이거는 지금 그 등기부 등본상 나와 있는 가압류 아까 말소기준권리에 해당되죠. 말소 내는 건 돈 다 받습니다. 제일 먼저 그 경매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일부 인수, 말소, 일부 인수 복잡합니다. 어떤 거는 뭐가 어떻게 돼서 일부 인수가 되고 뭐는 어떻게 돼서 말소가 되는지 뭐 압류, 가압류 뭐 일자에 뒤진다든지 배당 순위에서 뒤지면은 말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인수는 대항력, 우선 변제권, 배당 신청까지 다 행사를 했는데 최우선 변제 금액만 변제받고 순위에서 밀려갖고 받을 돈이 없어서 이 돈은 낙찰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니까 왜? 이 말소기준결비도 전부 앞서 있거든요. 전입일자, 배당 신청일자가. 전입, 확정일자, 대항력, 우선 변제권, 발생하는 확정일자까지도 이 말소기준결비도 전부 앞서 있습니다. 본건은. 앞서 있지 않고 뒤지면 일부 인수라는 개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일람표에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지금 세입자가 14명입니다. 14명이고 전부 인수 1명.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증금 모르고 전입일자 모르고 확정일자 모르고 배당 신청 안 했고 전부 인수입니다. 전부 인수인데 이게 이런 어떤 그 균등한 비슷한 면적의 다가구 주택이 아니면은 아주 극히 위험합니다. 이걸 모르고 대개 보증금하고 전입일자 모르는 임차인이 있을 때는 본건은 대출해준 그 금융기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가 발생됐습니다. 이 본건에서 임차인들. 대출이 하나도 없으니까 걱정 말고 들어가시라. 만약에 이렇게 권한 공인중개사에 때면은 그 일부 변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왜? 쭉 순차대로 1억 정도 되는 사람들이 15명이 들어왔습니다. 15명이. 9,500, 1억, 2,500, 1억, 뭐 평균 쳐서 1억 잡고 그러면 15억 이하로 낙찰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손해 발생됩니다. 후순위. 나중에 들어온 이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늦은
뒤에 들어온 임차인들은. 이런데 가격이 17억, 18억이 나가야 이게 전원이 대출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자 없는 깨끗한 물건입니다. 걱정 말고 임대차 계약, 뭐 임대차 사기라든지 보증금 뭐 못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 해당 안 되니까 들어가십시오.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제가 어떤 강의 들으면서 들은 얘기인데, 보증보험하고 공제조합 대입연재 대신 갚아준 추산액이 한 2천억 넘습니다. 무수하게 많은 지금 수강생 중개사 분들이 별처럼 이름을 어디에 남기느냐, 대법원 판례에 남기고 사라져서 이 분야에서 사라진 분이 상당히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위치에 있든, 입찰을 보시는 입장에 있든, 조언을 해주는 입장에 있든, 이 철저한 어떤 권리 분석을 안 하고는 아예 손 대지 않는 게 낫습니다. 자, 이 최우선 변제는 낙찰가의 2분의 1, 절반 이하에서만 허용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최우선 변제가 많아갖고, 이 말소기준 권리 아까 2022년 11월 29일자에 해당되는 최우선 변제 범위 내에서 그 보증 금액 절반 이하이기 때문에 이렇게 균등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 낙찰가를 7억 8천 얼마로 전제를 했을 때 이랬습니다. 7억 3,800으로 전제했을 때. 그러니까 낙찰가가 더 떨어지면은 최우선 변제 금액도 내려오고, 14명 뭐 3천만 원 잡으면 한 4억 무선 변제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만큼 있고, 그 다음에 우선 변제 나머지 금액이 있으면 받고, 이 대항력까지 있어갖고 우선 변제권까지 확보되고 배당 신청까지 한 임차인들, 이 이후는 순위에서 뒤져갖고 최우선 변제금이 먼저입니다. 3순위입니다. 상기분, 임금, 퇴직금 하고 같이 이 사람들 최우선 변제금 변제하고 나니까 한 4억 돈을 주고 나니까 그 다음에 순서대로 받는데, 5억에 낙찰되거나 6억에 낙찰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비율도 2분의 1 절반 이하니까 이것도 떨어지고 2,600에서 뭐 2,500, 2,400,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 금액 다 주고 확정일자에서 보장된 우선 변제권, 이 5명 정도가 한 6천, 7천 뭐 이렇게 변제가 되고, 후순위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런 위험에 빠질 걸 모르고 대출 하나도 없는 물건인데, 아이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걱정 말고 전세계약 맺어도 됩니다. 야, 그러니까 이런 물건은 입찰 보시게 되면은 차라리 보증금을 덜 받고, 아마 1억 말고 1,000이나 500 받고 월세 30에서 50 사이 40만 원만 받아도 15명이면은 한 600만 원 됩니다. 만약 대출 받고 하더라도 200만 원 이자 내고 한 3, 400만 원은 수익성 있는 부동산으로 전환시키게 되면은 임차인들 전세 피해금이 아예 방지가 되는 거죠. 대출도 받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이런 물건은 어떻게든 해결된 다음에 전세 놓기가 어려워진 그런 시국입니다. 지금 시국이. 전세 사기 사건 워낙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차피 잘 된 것 같습니다. 수익성 부동산으로 전환시켜서 다가구를 그렇게 해서 나이 먹어서 임대 수입 나오는 그런 물건을 원한다. 그리고 뭐 한 개층 정도는 내가 쓴다든지 했을 때 월세 200에서 300 만들기는 어렵지 않은 물건입니다. 근데 현재는 이 우선 변제 못 받는 후순위 4명이면은 5명이면 9명에다가 전체 인수 1억. 자, 간단하죠, 계산이. 5명. 15명 중에 5명만 일부 인수
최우선 변제 이렇게 받고 말소가 되니까 자, 이 한 2,600만 원 돈이 공제되고 15명 애누리 없이 10명을 1억으로 하면은 10억. 에서 우선 변제금 빼고 한 7억까지는 써도 거의 유찰의 수가 10회 정도 돼갖고 1억에 샀다 하더라도 6, 7억을 따로 줘야 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런 물건을 요새 일반적으로 칭해서 무슨 통 물건이라고 그러는데 거의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일람표를 작성을 해서 쭉 검토를 하시면은 이 일반적인 권리 분석 사항보다 다가구 주택에서는 이 말소 기준 권리하고 일부 인수, 전체 인수, 전체 변제, 말소 어디까지는 말소가 되고 인수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하시면은 얼마 입찰 봐야 되는지 정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아까 추산하길 6억에서 7억은 별도로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많이 여러 번 더 떨어져야 입찰에 검토 대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렵진 않습니다. 다가구 주택 전부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가구 주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전입, 대항력,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에서 최우선 변제 얼마 받고 일부 인수 금액은 얼마인지 이 합산, 더하기 계산, 분류하고 더하기 계산이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번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정경사TV 응원 부탁드립니다.